김세현은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분야에 관심이 깊었는데 이는 부모님이 텔레비전에서 정치 토론 프로그램만 나오면 유독 열띤 토론을 벌이던 가정 분위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종종 보수 성향 인사들의 강연 영상을 찾아보거나 보수 매체를 구독하며 시대 흐름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도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면 안보와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높이 평가해왔고 특히 625 전쟁 당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며 미국과의 동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제 성장 과정,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역사적 성취로 여기며 이를 지탱해 준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안보와 체계적 산업화라고 생각했다. 반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어느 정도 인정하되 역사라는 것이 항상 한쪽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의 정치적 관심은 최근 들어 더욱 깊어졌다.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일어난 여러 논란과 탄핵 움직임 때문이었다. 세현은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채널 등을 자주 찾아보며 사회 전반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을 우려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왜 이리 서로에게 적대적일까? 라는 의문이 쌓이고 그는 개인적으로도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 견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소식이 공론화되면서 정치 관련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 와중에 그가 유독 관심을 보인 것은 광주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였다. 평소라면 광주에서의 정치 집회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보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광주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호기심과 실제. 광주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진 것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타 강사로 이름이 알려진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장장 1시간 반 넘게 연설을 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그의 연설 내용이 단순히 보수 진보를 가르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518 정신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다소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니 더욱 흥미로웠다. 주말을 앞두고 세연은 과감히 결정했다. 직접 현장을 가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자. 사실 대구에서 광주까지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지만 정치적 갈등이 일상 대화에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요즘 분위기 속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현실감 있는 시각을 갖고 싶었다. 대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을 지닌 자신이 광주 한복판에 들어간다면 혹시라도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긴 했지만 더 큰 호기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김세현은 오래된 승용차를 몰고 이른 아침 광주로 출발했다. 지도 앱으로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보니 어느 정도의 피로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으랴 싶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데 게다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는 목소리라고?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이 집회가 아주 소수의 사람이 모인 상징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건 아닐까? 혹은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소 과장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내내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이동한 끝에 그는 마침내 광주 시내에 진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정관념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느 도시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대로변을 지나 금남로 근처에 가까워지자 곳곳에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을 겨냥한 구호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현장을 목격하자 세연은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동안 알아온 광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 과연 이곳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모인 걸까? 그는 곧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직접 도보로 금남로 집회 현장을 찾아 나섰다. 첫인상은 이미 충분히 강렬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라는 구호가 대구 출신 보수 성향의 김세현에게조차 이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 사이에서 518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DJYS 등 민주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세현은 단지 한쪽 성향만을 대변한다고 치부하기에 이 집회는 꽤 복합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다. 김세현이 금남로 인근에서 주차를 마치고 집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마치 축제처럼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와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태극기와 피켓들이었다. 그 중에는 강기정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라는 구호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라는 큰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들도 보였다. 그는 속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왔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큰 집회일 줄이야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 아침 광주 도심 한복판에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부터가 그에겐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스크린 세대가 높은 철제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이들이 사람들의 동선을 안내하고 있었다. 김세현은 우선 겉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지인들에게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았고 동시에 내가 직접 본 풍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군중 사이를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다. 시야가 트이는 지점에 도달하자 무대 화면과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는 선창이 이어진 뒤로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붉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바로 일타 강사 전환길이었다. 김세현은 저분이 인터넷에서 말하던 전환길 선생이구나라며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전환길이 연설을 시작하자 군중의 분위기는 금세 집중 모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광주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도 보고 계십니까? 라는 도발적인 멘트로 관심을 끈 뒤 지난주 대구 집회에서 있었던 일과 경찰 추산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를 위해 모였다. 광주가 전라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석방을 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세현 입장에서는 꽤 의외였다. 내가 알던 광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이런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릴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고 생각했다. 연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수록 전환길은 광주의 역사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다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광주의 진짜 의미를 담담히 풀어냈다. 김세현은 그런 전환길의 발언을 들으며 단순히 보수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518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라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조금 뒤 전환길은 독재 정권에 맞섰던 광주 시민의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오늘날 독재에 맞서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칭했다. 이 부분에서 군중은 더욱 큰 함성으로 호응했다. 여기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였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불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라는 선언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지켜내자, 지켜내자를 연호했다. 김세현은 주변의 열기가 거세지자 슬며시 뒤쪽으로 이동해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연령대나 복장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이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때 집회 곳곳을 둘러보던 중 김세현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성 참가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 오신 것 같으시네요.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세현은 망설이다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사실 이런 집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게 너무 궁금해서요라고 솔직히 답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러시구나. 저도 광주에서만 쭉 살았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모일 줄은 몰랐어요. 글쎄,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죠. 하고 차분히 말했다. 여성의 말처럼 연설을 들어보니 실제로 이날의 집회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만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태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강기정 시장과 박지원 의원 등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인지 호소인지 모를 메시지도 종종 들렸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남도 대한민국이고 호남도 대한민국이다라는 전환길의 발언처럼 통합을 외치고 있었다. 전환길은 연설 중간중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늘날 군사경제대국의 기틀을 세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시에 DJYS도 독재에 맞서 헌신한 이들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양쪽 모두가 공헌했다고 밝히는 모습이 꽤 이색적이었다. 김세현은 하나의 집회 안에 어쩌면 상반되어 보일 수 있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DJYS가 모두 호명된다는 게 신기하네. 이게 정말 갈등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하는 목소리라는 건가? 하고 속으로 곱씹었다. 전환길이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단 40년 만에 이뤘다. 그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었던 광주의 시민들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지역 갈등과 분열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을 때 군중은 여러 번 크게 환호했다. 김세현은 바로 이 대목이 핵심이라 느꼈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야말로 반민족적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기 모인 이들이 단지 광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행사장이 점점 뜨거워지자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간단한 간식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세현도 감사히 물 한 병을 건네받아 마시며 다시 한번 무대 쪽을 바라봤다. 전환길의 쉰 목소리는 이제 조금씩 더 고조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당한 공격과 탄핵 소송 속에 구치소에 갇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 그를 지켜야 독재와 싸웠던 광주의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말에 수많은 손이 하늘로 치켜들렸다. 김세현은 그 순간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기보다는 확장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보수, 그리고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건 곧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지역을 넘어 하나로 묶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 아닐까? 군중 속에서 하나가 된 듯한 그 감각은 김세현에게 낯설지만 긍정적인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끼고자 노력했다. 진정한 통합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하나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김세현은 무대 가까이에 서서 전환길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여기 광주에서 과거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던 이곳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면서도 강렬했다. 무대 스크린에서는 전환길이 목이 잔뜩 쉰 상태로 이어지는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나오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광장 전체를 휘감았다. 518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탄핵시키려는 행위에 분노한다라는 부분에 이르자 군중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고 김세현 또한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환길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통합이라는 단어가 꽤나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갈라져 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라는 호소가 계속 이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맞습니다.
라고 답하며 환호를 보냈다. 세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어렴풋이 생각해왔던 광주는 보수와 거리가 먼 지역이라는 편견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동시에 진보 보수를 떠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마침 무대 뒤편으로는 붉은색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고 거기에 적힌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라는 문구가 세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쪽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이들이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고 호남도 대한민국이다, 광주도 대한민국이다 같은 피켓이 눈에 띄었다. 한편으로는 그들과 어울려 있는 영남 사투리를 쓰는 중장년층 참가자들도 눈에 들어왔다. 분명히 생김새와 말투는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듯 어깨를 걸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다. 김세현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커다란 분노보다는 오히려 결연함과 희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집회가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집회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새 무대 위 전환길의 연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우면서도 625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를 되짚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강국의 발판이 그 시대에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그는 DJ와 YS가 군사 독재에 맞섰고 민주화에 헌신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만, 박정희, DJ, YS는 모두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큰 틀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는 그의 발언에 사람들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응원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세현은 저 무대 위 남자가 굳이 한쪽 과거만 미화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치 지도자가 남긴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꼈다. 보통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라면 박정희, 이승만의 업적에만 방점을 찍고 DJYS가 이룬 민주화의 성과는 간과하곤 했을 텐데 전환길은 그들을 똑같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고 세현은 생각했다. 이윽고 전환길이 그래서 저는 붉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1980년의 광주는 제게 그야말로 피로 쓰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흐른 피와 눈물을 우리 역사가 잊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도 분노를 표하는 것, 이게야말로 제가 광주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상당히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잠시 연단 위에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관중을 한 바퀴 쓱 둘러본 뒤 이 자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치인들,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지역 감정을 자극한다면 그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경고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군중은 더욱 격렬하게 함성을 질렀고 김세현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아, 이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대한민국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순간을 기점으로 김세현은 스스로도 모르게 열성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통합해야 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 낯선 광주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 정도로 전환길의 연설은 치밀했고 또한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렸다고 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전환길은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가 다시 갈등과 분열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전 세계가 펼치는 경제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디스플레이 지금 전 세계가 하이테크 산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정치권은 정쟁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린 밥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희망을 물려줘야 한다고. 그는 강한 어조로 선언하듯 말했다.
이를 듣던 군중 다수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흐느끼듯 말을 잇지 못했다. 김세현은 이 장면에서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대구에서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대출금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이었고 각종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 난국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환길이 강조하는 통합과 화합이 어쩌면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는 지금껏 보수 진영에서도 광주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이들이 적었던 이유가 단순히 지역적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 짐작했다. 다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쌓여온 상처와 불신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표 계산과 지역별 지지도에만 몰두해 여론을 편가르기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 이 집회 현장은 그 예상을 뒤엎고 있었다. 사람들은 열띤 목소리로 영호남 화합, 충청강 원제주까지 하나로라고 외치며 DJYS의 민주화 정신과 박정희 이승만의 업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대화 속에는 예전에 광주와 대구가 사실 갈등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은 뜻을 외치지 않느냐. 그게 진짜 대한민국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세현은 귀를 기울일수록 혼란스럽기보다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 전환길이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물을 마시는 사이 스피커에서는 다시금 애국가 반주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올린 채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 모습은 꽤나 장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세현은 순간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봤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반면 몇몇 이들은 조금 과장된 제스처로 태극기를 휘두르며 구호를 외쳤지만 그런 이들조차 서로를 응원하고 북돋우며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 풍경이 2025년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펼쳐진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찰나에 전환길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는 다소 낮고 진중한 톤으로 말했다. 우리는 절대 광주의 과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광주의 희생과 정의로움을 훼손할 수 없고 동시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희생을 이유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518 정신으로 독재에 맞섰듯 이제 또 다른 독재와의 싸움, 부당한 탄핵 정국이라는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애국심을 언급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취임 이후 계속된 여야 갈등 등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 수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법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상을 원하므로 그가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무리의 행동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중은 탄성을 내지르며 부당하다. 석방하라. 를 외쳤다. 김세현은 이 광경을 보며 탄핵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새삼 체감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광주 내부에서도 이 집회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집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이 나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518 정신을 언급하면서 보수적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자는 주장이 광주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이 흥미롭게 들렸다. 광주 시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보나 보수로만 나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 도시를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세현은 이 집회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의외로 굉장한 사회적 실험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전의 국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김세현의 내면 속 갈등과 흥분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새겨진 광주는 보수의 적대적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자리에는
우리는 사실 하나의 공동체였고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방관자처럼 집회 구경을 하던 세연이지만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분열과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무대 위 연설에 호응하며 박수를 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함성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가 더욱 확고해졌다. 정말 이들이 지키고 싶은 건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근간, 그리고 그 근간을 둘러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였구나. 김세현은 그 사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느꼈다. 김세현은 연설이 막바지로 치닫고 군중이 마무리 구호를 외칠 때까지 현장을 지켜보았다. 정신없이 휘몰아친 이 시간 동안 그는 광주라는 도시가 지닌 민주화의 기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목소리가 결합된 풍경을 눈앞에서 생생히 확인했다. 그동안 자신이 막연히 생각해왔던 광주는 보수를 대체로 적대시할 것이라는 편견이 흔들리는 동시에 이곳 사람들이 오히려 통합과 화합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붉은 옷을 입고 쉰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간 전환길은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갈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도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했는데 그 주장이 이미 김세현의 마음속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DJ, YS 등 과거 지도자들의 공과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 세현은 복합적인 역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깨달았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SNS에서 또 소통하자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광주도 가봐야 알게 된다니까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라며 세연에게 웃음을 건넸다. 그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큰 울림을 느꼈다. 이렇게 지역을 초월해 서로의 뜻을 나누는 순간이 오히려 정치적 색채가 아닌 진짜 시민의 힘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세연은 집회 현장에서 나와 광주 시내 어기를 나설 때 앞으로 내가 보수의 가치를 말하더라도 광주를 배제하거나 폄훼하는 태도는 결코 취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짧지만 강렬했던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결론이 되었다.